어유 저 굴러다니는 떡덩이 좀 보게. 장터 사람들은 그녀를 돼지라 부르며 놀려댔지요. 수라간에서 쫓겨난 뚱보 복수는 그저 허허 웃으며 떡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몸뚱이 속에 천하제일의 신의 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단 며칠 후 조선의 왕이 그녀에게 고개를 숙일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숙종 15년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이 갓 지난 늦가을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소음이 양화 나루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양 도성 밖에서 가장 시끄럽고 사람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지요. 강바람에 섞여 들어오는 비릿한 물내음과 국밥집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고기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어이쿠, 저 덩치 좀 보게나 저게 여인인가 곰인가. 지게꾼들이 낄낄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거대한 살집을 자랑하는 여인 복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떡판 앞에 털썩 주저앉아 시루떡 하나를 입에 넣고 우물거리고 있었지요. 볼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모습이 영락없는 돼지 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그들의 조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떡을 씹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쫄깃한 찹쌀의 식감 사이로 팥고물의 단맛이 혀끝을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팥을 너무 삶았어 설탕도 평소보다 반 푼어치 덜 들어갔고 그녀의 혀는 귀신이었습니다. 소금이 절라도 염전 것인지 충청도 것인지조차 구분해내는 신의 혀를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그녀가 먹성 좋은 뚱보인 줄만 알았습니다. 비켜라 썩 물러서라.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장터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습니다.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오르며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두두두두 거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쇠사슬이 철그럭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졸들이 긴 창을 휘두르며 길을 텄고 그 뒤로 낡은 수레 하나가 덜컹거리며 끌려오고 있었지요. 수레 안에는 죄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놈이다 폐쇄자다. 나라를 망친 역적의 핏줄이야. 사람들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수레 위에는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양이라 불리는 그 아이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볼은 움푹 패여 있었고 입고 있는 비단옷은 흙탕물에 절어 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에이 퇴 재수 없다. 퍽. 날아든 돌멩이가 수레바퀴를 때렸습니다. 탁 이번에는 썩은 무조각이 아이의 어깨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포졸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낄낄거리며 채찍을 허공에 휘두를 뿐이었지요. 복수는 씹던 떡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녀의 예리한 눈이 아이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사람들은 역적이라 욕했지만 복순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짝 타들어 간 아이의 입술이었습니다. 저 입술 좀 봐라. 아이의 입술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혀끝이 하얗게 일어난 것이 보였습니다.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유배기를 저 어린 것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것이었지요. 물 좀. 아이가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소리는 사람들의 고함에 묻혀버렸습니다. 포졸 대장이 말 위에서 거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강화도 배 시간이 늦겠다 어서 수레를 몰아라. 자.
채찍이 허공을 가르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말들이 히히힝 울며 속도를 높이려 했습니다. 수레바퀴가 덜컹거리며 아이의 몸이 짐짝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나루터에 닿기도 전에 아이가 숨을 거둘 판이었습니다. 그 순간 떡판 앞에 앉아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돼지가 왜 저래? 사람들이 수근거릴 새도 없었습니다. 복수는 육중한 몸을 이끌고 흙먼지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쿵쿵 쿵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주저함 없이 행렬의 맨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산이 길 한복판에 솟아오른 듯 했습니다. 달려오던 말들이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형체에 놀라 앞발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히히히히. 말들이 요동치며 포졸들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먼지가 폭풍처럼 일어 시야를 가렸습니다. 포졸 대장이 말고삐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이 무슨 행패냐? 내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대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환도를 철커덕 소리와 함께 뽑아들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앞을 태산처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쉐익. 서슬퍼런 칼끝이 복순의 목젖 바로 앞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칼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치자 구경하던 장터 사람들이 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살기 어린 쇠부치가 그녀의 두툼한 턱 밑살을 찌를 듯 위협했지만 복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지막지한 칼날을 귀찮은 팔이 쫓듯 덤덤한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비키지 않으면 벤다. 내년이 정령목이 달아나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포졸 대장의 호통 소리가 우레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튀어 오른 침이 복순의 얼굴에 튀었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소매 끝으로 얼굴을 훔쳐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천연덕스러운지 살기를 뿜어내던 대장마저 잠시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목소리 한번 우렁차십니다. 그려 고정하십시오. 그러다 혈압 터져 쓰러지십니다. 복순이 느릿한 말투로 대꾸하며 품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주위를 둘러싼 포졸들이 철커덕 창을 고쳐 잡으며 긴장했습니다. 혹여나 흉기라도 꺼내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대장의 미간이 좁혀지며 칼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품에서 나온 것은 시커먼 덩어리였습니다. 흉기가 아니라 거무튀튀한 쑥개떡 한 덩이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투박한 떡이 그녀의 솥뚜껑 같은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라도 배는 채워야지요. 저 어린 것이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게 안 보이십니까? 복수는 턱짓으로 포승줄에 묶인 죄인을 가리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입술은 논바닥처럼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세자 이양이었습니다. 영모의 누명을 쓰고 유배지로 끌려가는 처지였으나 복순의 눈에는 그저 곤줄인 어린아이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감히 죄인에게 사식을 넣어. 대장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칼을 거두려 하지 않자 복순이 한 걸음 더 바싹 다가섰습니다. 칼끝이 그녀의 목 피부를 살짝 눌렀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염라대왕 앞에 가더라도 배가 든든해야 덜 억울할 것 아닙니까? 내 이 떡 하나 먹이고 비킬 테니 나으리도 적선하는 셈치고 눈 한 번
딱 감으십시오. 복순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떡 장수의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대장을 쏘아보았습니다. 반드시 먹여야 한다는 서늘한 기백이 뚱뚱한 몸집에서 뿜어져 나와 주위를 압도했습니다. 말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던 대장은 혀를 찼습니다. 여기서 실랑이를 벌여 시간을 지체하느니 떡 하나 먹이고 빨리 치워버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작 떡을 주려는 안악을 베어버리는 것은 민심을 자극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년 옛다. 얼른 먹이고 꺼져라. 대장이 신경질적으로 칼을 거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칼이 칼집으로 돌아가자 팽팽했던 공기가 탁 풀렸습니다. 복수는 그제야 굳게 다물었던 인매를 풀고 세자 이양에게 다가갔습니다. 쿵쿵 땅을 울리는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자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양이 슬그머니 눈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그림자, 그 덩치 큰 여인이 내민 것은 못생긴 검은 떡이었습니다. 드십시오, 도련님. 복순이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큰 덩치가 포졸들의 시선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 양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쌉싸름한 쑥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뱃속에서 꼬르륵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이 양은 복순의 눈을 보았습니다. 작고 찢어진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우물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이 양은 홀린 듯 떡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혀 위에 닿은 떡은 따뜻하고 찰졌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떡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쩍. 쫄깃한 떡살이 이빨에 달라붙으며 씹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떡 속에 숨어있던 있어서는 안 될 딱딱하고 이질적인 무언가가 어금니 사이에서 지식여졌습니다. 우지끈 돌을 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사삭 소리와 함께 딱딱한 껍질이 부서지며 달콤한 꿀향기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밀랍이었습니다. 뱉으십시오. 어서. 복순이 기침을 하는 척하며 이양의 등에 손을 댔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몸집이 포졸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양은 본능적으로 손바닥에 입안의 내용물을 뱉어냈습니다. 으깨진 하얀 밀랍 조각들 사이로 돌돌 말린 콩알만한 종이 뭉치가 보였습니다. 포졸 하나가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어이 떡 하나 먹는데 무슨 제사를 지내나. 빨리빨리 움직여 해. 지기 전에 고개 넘어야 한다고. 철썩. 포졸이 집신 바닥을 땅에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수는 짐짓 호들갑을 떨며 이양의 귀에다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읽으십시오. 지금입니다. 그녀가 펑퍼짐한 엉덩이를 흔들며 포졸의 시야를 가로막는 사이 이양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뭉치를 폈습니다. 손톱만 한 종이에는 붓으로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먹은 먹이 아닙니다. 독초입니다. 순간 이양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 夸광하고 벼락이 치는 듯 했습니다. 독초.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이양의 혀끝에 남아있던 쑥떡의 뒷맛이 기이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쑥의 쌉싸름함이라 생각했던 그 맛은 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혀를 톡 쏘며 목구멍을 조여오는 비릿하고도 역한 쓴맛이었습니다.
이항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석에 누워 밤낮으로 상소문을 읽던 아버지. 밤낮으로 상소문을 읽던 아버지.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진한 묵향. 스스스, 스스스. 먹을 가는 소리.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소나무, 그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머리가 지끈거리고 혀 안쪽이 아려오는 묘한 향기였습니다. 아, 이항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 나왔습니다. 놈들은 왕의 수라상에 독을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의심조차 할 수 없는 문방사우. 왕이 매일 같이 들여다보고 만지는 먹에 독초를 섞어 갈아 넣은 것이었습니다. 글자가 진해질수록 아버지의 숨통은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떡은 단순한 허기를 채우라고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떡 속에 숨겨진 이 밀라푸슬은 증거이자 놈들의 수법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이항은 고개를 번쩍 들어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펑퍼짐한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이 여인. 겉보기에는 그저 힘센 주막집 아낙네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이항과 눈이 마주치자 찡긋하고 한쪽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투박하고 촌스러운 윙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의 쪽지가 땀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겁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병이 아니라 독살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상 반드시 살아서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항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 멍덩하던 눈동자에 시퍼런 살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복순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그대. 이항의 입술이 달싹이는 찰나였습니다. 피웅. 어디선가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귀를 찢을 듯한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퍽. 이항이 타고 있던 수레바퀴의 나무살에 무언가 깊숙이 박혔습니다. 깃털이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검은 화살이었습니다. 조금만 위로 향했더라면 이항의 허벅지를 꿰뚫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습격이다. 앞장서던 포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사사사 흔들리며 검은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해요. 복순이 비명을 지르며 뚱뚱한 몸을 날려 이항을 덮쳤습니다. 우당탕. 거대한 몸집이 이항을 짓누르며 수레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휘익 퍽. 조금 전까지 이항이 앉아있던 자리에 날카로운 화살 두 발이 연달아 꽂혔습니다. 복순이 그를 밀치지 않았더라면 이항의 가슴을 정확히 꿰뚫었을 것입니다. 자객이다. 모두 엎드려. 위대장 강인우가 고함을 질렀지만 상황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칼날이 번뜩일 때마다 포졸들이 피를 뿌리며 나뒹굴었습니다. 이항은 복순의 품 안에서 그 광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단순한 산적이 아니었습니다. 놈들의 목표는 오직 폐쇄자인 자신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복순의 무거운 몸에 눌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비켜라, 놈들이 노리는 건 나다. 이항이 소리쳤지만 복순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이항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계셔요. 나가면 개죽음이여유.
그때 자객 하나가 수레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서슬퍼런 칼이 두 사람을 향해 내리꽂히는 찰나였습니다. 복순이 진보다리 옆에 있던 무쇠 솥뚜껑을 번개같이 집어들었습니다. 깡! 경쾌한 쇠소리가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자객의 칼날이 솥뚜껑의 불룩한 배에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천하의 명검도 시골 안악의 무쇠 솥뚜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복수는 그 틈을 타 이향을 등 뒤로 숨기고 솥뚜껑을 방패 삼아 웅크렸습니다. 이 뚱뚱한 년이. 자객이 욕설을 내뱉으며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이를 악물고 솥뚜껑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여인의 힘은 실로 장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포졸들이 하나둘 쓰러지는 와중에 호위대장 강인우가 세자를 등 뒤로 감싸며 자객의 칼을 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챙그랑. 강인우의 환도가 자객의 칼을 튕겨냈지만 두 번째 자객의 칼날이 번개같이 스쳐 지나가며 그의 왼쪽 팔뚝을 갈랐습니다. 붉은 피가 뿌려지며 강인우가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자객 셋이 수레를 포위하며 좁혀왔습니다. 끝이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복순의 시선이 터진 진보다리 사이로 굴러나온 붉은 단지에 꽂혔습니다. 어머니가 귀하게 싸주신 고춧가루였습니다. 안 비켜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주슈. 복순이 앙를 쓰며 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자객들이 비웃으며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복순은 솥뚜껑을 내던지고 단지의 덮개를 뜯어낸 뒤 바람을 등지고 힘껏 뿌렸습니다. 획! 에라, 이 썩을 놈들아, 매운맛 좀 봐라. 복순의 손을 떠난 붉은 가루가 밤바람을 타고 안개처럼 확 퍼져나갔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제일 맵다는 청양고추를 빻아 만든 독한 가루가 자객들의 얼굴을 정통으로 덮쳤습니다. 으악, 내 눈. 흐악 살려줘. 단말마 같은 비명이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자객들은 칼을 떨어뜨리고 얼굴을 감싸 쥔 채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눈과 코로 들어간 매운 가루가 그들의 점막을 사정없이 유린했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향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붉은 가루를 뒤집어 쓴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지옥에서 온 붉은 야차 같았습니다. 복순은 멍하니 서 있는 이향의 팔을 한 손으로 잡아 끌고 다른 손으로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강인우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뭐해요, 대장 어른도 얼른 일어나요. 놈들이 눈 비비고 나면 다 죽어요. 세 사람은 헐떡이며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복순이 앞장서고 이향이 그 뒤를 쫓았습니다. 한쪽 팔뚝을 감싸 쥔 강인우가 이를 악물고 뒤따랐지만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헉헉, 대장 어른 괜찮으세요? 닥치고 뛰어 뒤돌아볼 겨를이 없다. 강인우가 호통을 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부스럭 투두.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덤불이 발목을 잡아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풀릴 즈음 복순이 칠넝쿨이 얽히고 설킨 벼랑 아래 좁은 틈새로 이향을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밖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천연 동굴이었습니다. 강인우도 벽에 몸을 기대며 간신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후후.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타닥탁. 복순이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마른 낙엽에 불을 붙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동굴 안을 비추자 강인우의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자객의 칼에 베인 상처 주변이 검푸르게 변해 있었고 흘러나오는 피는 끈적한 검은색을 띠었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독이다. 놈들의 칼에 독이 발려 있었어. 강인우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독 기운이 벌써 어깨를 타고 올라오는 듯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참으며 성한 오른손으로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끝이 복순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말해라, 너는 대체 누구냐? 일개 떡장수라면서 고춧가루를 무기처럼 쓰고 산타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게다가 세자 저하의 동선을 미리 알고 기다린 것 아니냐.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베겠다. 강인우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이향은 겁에 질린 채 동굴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칼날이 번뜩일 때마다 어깨가 움찔거렸지요. 복수는 잠시 타닥거리는 모닥불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까지의 촌스러운 말투를 거두고 또렷한 눈빛으로 강인우를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조복순입니다. 조복순. 1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신 전 내의원 수석 어의 조창수 영감의 손녀입니다. 강인우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조창수.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던 신이었으나 사약 사건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조 대감의 손녀라고 헛소리를 말아 조씨 가문은 씨가 마른 지 오래다. 가문이 몰락하고 신분을 숨긴 채 수락안에 나인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음식과 약은 그 뿌리가 같다 하셨지요. 저는 그곳에서 할아버지가 남기신 의술과 식치를 몰래 익혀왔습니다. 그러다 김 의관이 전하의 탕약에 장난질 치는 것을 알고 고변하려다 오히려 수라를 훔쳐 먹었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난 것입니다. 증거는 입만 살았다고 믿을 줄 알았느냐? 강인우가 쓴웃음을 흘리며 칼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팔뚝에서 검은 핏줄이 어깨를 타고 목 쪽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 불빛에 비쳤습니다. 이향이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대장팔이 팔이 검게. 강인우가 고개를 돌려 자신의 팔을 보았습니다. 검푸른 빛이 거미줄처럼 번져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칼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복순이 다급하게 강인우의 팔을 잡고 상처 부위에 코를 갖다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비릿한 쇠 냄새와 썩은 살구 냄새, 이건 비소의 첫 남성을 섞은 맹독입니다. 대장 어른, 시간이 없어요. 복수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동굴 밖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녀는 바위 틈과 축축한 흙바닥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손끝에 닿는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거칠고 뾰족한 이 반이다. 복순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동굴 안에서 강인우의 거친 신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있어라. 그때 바위 뒤편 음지 쪽에서 미세하게 톡 쏘는 향이 났습니다. 복수는 흙을 파헤치고 뿌리째 풀 한 포기를 뽑아 올렸습니다. 잎사귀 뒷면이 보랏빛을 띠는 자배초였습니다. 복수는 흙만 대충 털어낸 뒤 약초를 입에 넣고 마구 씹기 시작했습니다. 아그작, 으드드, 쓰고 아린 맛이 입안 가득 퍼져 혀가 마비될 지경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 풀이 완전히 으깨져 녹색즙이 될 때까지 씹고 또 씹었습니다. 조금 따가울 겁니다. 복수는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와 씹어서 으깬 약초 덩어리를 강인우의 상처 위에 그대로 덮어 눌렀습니다. 으악! 강인우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이향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이 동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녹색 즙과 검은 피가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독을 빼내야 해요. 일각 같은 시간이 흘렀을까. 강인우의 거친 숨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복순이 조심스럽게 약초 덩어리를 떼어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게 죽어있던 상처 부위에서 끈적한 검은 피 대신 맑고 선명한 선홍색 피가 톡톡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고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색깔이었습니다. 이향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인우 역시 자신의 팔뚝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죽음이 물러나고 붉은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그의 두 눈이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강인우는 선홍색으로 돌아온 자신의 팔뚝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내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탁! 그가 쥐고 있던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무릎을 꿇더니 세자 이향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쿵! 무거운 이마가 돌바닥에 닿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하 소신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이 저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제가 어찌 감히 눈을 감으려 했단 말입니까? 이향은 멍한 표정으로 강인우의 붉어진 팔뚝과 무릎 꿇은 대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강인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화도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강화도로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독을 쓴 자들이 유배지라고 가만두겠습니까? 저하의 몸이 나으셨으니 우리는 다시 한양으로 갑니다. 뱃머리를 돌려 궐로 들어가 이 모든 음모를 밝혀야 합니다. 일행은 즉시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양으로 가려면 양화나루를 건너야 했으나 그곳은 이미 군졸들이 쫙 깔려 있을 터였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쪽입니다. 복순이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코를 킁킁거리며 숲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수락 안에서 평생 식재료의 미세한 상함을 구분해내던 그 예민한 후각이 숲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상궁, 그쪽은 길이 없네만. 강인우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숲풀이 우거져 사람이 다닌 흔적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큰 길에서는 비릿한 쇠 냄새가 납니다. 군졸들의 칼 냄새지요. 반면 이쪽은 호랑이 배설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는 짐승도 피하고 사람도 피하는 샛길로 가야 합니다. 복수는 거침없이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사흘 밤낮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가진 식량은 바닥이 났고 배고픔에 지친 이향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수는 말없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바위 틈새에서 거칠게 자란 쓴바귀 뿌리를 캐내 씻어 이향에게 내밀었습니다. 저하, 이것을 드십시오. 이향은 마지못해 뿌리를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으악, 퇴퇴 너무 쓰다. 이게 무슨 맛이냐? 내 혀가 마비될 것 같다.
이향이 인상을 찌푸리며 뱉으려 하자 복순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키셔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엄격한 스승과도 같았습니다. 저하, 입에 단 것은 당장은 좋으나 몸을 썩게 하고 입에 쓴 것은 삼키기는 괴로우나 뼈와 살이 됩니다. 지금 저하께서 겪으시는 이 고초가 바로 이 쓴바귀와 같습니다. 이 쓴맛을 알아야 훗날 백성들이 씹어 삼키는 삶의 고단함을 아는 성군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향은 복순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인 중전마마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울컥 치솟는 설움을 삼키며 입안 가득 퍼지른 쓴 즙을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꿀꺽. 쓰디 쓴 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신기하게도 잠시 후 속이 따뜻해지며 눈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일행은 한강 하류 인적 드문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나룻배 한 척이 갈대숲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품속에서 찢어진 치맛자락에 수추로 급히 쓴 밀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끼고 있던 옷가락지를 빼어 뱃사공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노인장, 이 편지를 한양 도성 안수라간의 최고 상궁 최 씨에게 전해주시오.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뱃사공은 옷가락지의 빛깔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개 속으로 배를 저어 사라졌습니다. 최 상궁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강인우의 물음에 복순이 답했습니다. 제 동기이자 저하의 유모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궐안에 우리를 맞이할 내통자가 없으면 성문조차 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걷기 시작한 지 반나절.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강변을 따라 걷던 일행의 눈앞에 드디어 거대한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휘잉. 강바람이 안개를 걷어내자 멀리 희미하게 한양 도성의 성곽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곳은 이제 집이 아니라 호랑이 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향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안에는 여전히 쓴바귀의 쓴맛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가자 복순아. 나의 궁으로. 세자의 명령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복순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세자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등 뒤에 맨 보찜을 한 번 더 단단히 추스르며 안개 속에 잠긴 한양 도성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거대한 성벽 너머에는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이들이 득실거리고 있을 테지만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휘잉. 새벽 찬바람이 세 사람의 옷자락을 거칠게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 시각 도성 안 북촌의 기와집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으나 단 한 곳, 김의관의 대저택만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흘러넘쳤습니다. 으하하하 대감, 오늘따라 술맛이 기가 막힙니다요. 사랑채 안은 온갖 산의 진미로 상다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비단 방석 위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김의관의 얼굴은 술기운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조정에 내로라 하는 권세가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앉아 아첨을 떨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고 말고. 알턴 이가 빠졌는데 어찌 술맛이 쓰겠는가. 김의관이 거드름을 피우며 옥으로 만든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쨍. 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나저나 그 폐세자 놈아니 이제는 귀신이 되었을 그놈 소식은 확실한 geb니까? 눈치 빠른 한 대감이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김 의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이 사람. 내 보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조선 팔도에서 칼 좀 쓴다는 놈들만 골라 뽑았네. 게다가 그 깊은 산골, 호랑이 굴 같은 곳에 숨어 있었으니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기 딱 좋지 않았겠나. 역시 대감의 치밀함은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대감이십니다. 방 안은 다시 한번 아첨 섞인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 의관은 기분이 좋아진 듯 옆에 있던 기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오늘 기분이 좋아 특별한 것을 보여주지. 그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장식장으로 다가가더니 자줏빛 비단에 쌓인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그 상자에 꽂혔습니다. 김 의관이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검은 광택이 흐르는 먹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 이것이 그 유명한. 그렇네. 명나라 황실에서나 쓴다는 천년묵일세. 이것으로 글을 쓰면 천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지. 김 의관은 벼루에 물을 조금 붓고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슥 먹 갈리는 소리가 고요해진 방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검은 먹물이 벼루 가득 고이자 김 의관은 붓을 들어 하얀 화선지 위에 거침없이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태평천하, 보게나, 이제 내 세상이야. 걸림돌이었던 세자놈도 사라졌고 늙은 왕은 병석에 누워 오늘 내일하니 이 먹물처럼 검고 짙은 내 세상이 오지 않겠는가.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꾸민 계략은 이 먹물처럼 빈틈이 없었고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완전 범죄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붓을 내려놓은 김 의관이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습니다. 자, 다시 마시세. 오늘 밤은 끝까지 가는 거야. 덩기덕, 쿵덕. 기생들이 다시 가야금을 뜯기 시작했고 흥청망청한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김 의관은 갓쓴 붓에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짜릿한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끼이 굳게 닫혀있던 사랑채의 대문이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훅 하고 밀려들어와 방 안의 촛불들이 일제히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뚝 끊겼고 좌중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누구냐? 감히 대감마님 잔치에. 하인 하나가 호통을 치며 다가가려던 찰나였습니다. 털썩.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기생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화려한 잔치상 앞 붉은 비단 카펫 위로 검붉은 피가 흥건히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진 자는 다름 아닌 김 의관이 세자를 처리하라고 보냈던 자객들의 우두머리, 흑살이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한쪽 팔은 기이하게 꺾여 있었고 온몸은 베이고 찢겨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검은 복면은 벗겨져 피투성이가 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김 의관이 들고 있던 술잔을 탁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옥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김 의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 자네 이게 무슨 꼴인가? 설마 처리는 했겠지. 바닥을 기득 꿈틀거리던
흑살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이 풀린 눈동자가 김 의관을 향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쇠 긁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쿵. 말을 마친 흑살의 고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 의관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태평천하를 논하던 화선지 위로 흑살의 몸에서 튀어오른 핏방울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검은 먹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당장 금군을 풀어라. 김 의관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객이 실패했다는 전가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만약 세자가 살아서 입궁한다면 삼족이 멸해질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라. 마당에는 횃불이 켜지고 말발굽 소리가 두두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 의관은 떨리는 손으로 수염을 쓸어내리며 어둠이 깔린 한양 하늘을 노려보았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목을 비틀어야만 했습니다. 같은 시각 궁궐의 북쪽 소위문 근처 후미진 골목이었습니다. 복순과 세자가 헐떡이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강인우는 궁 밖에서 믿을 만한 옛부하들을 모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하고 일행과 헤어진 터였습니다. 마마 조금만 참으셔요. 이제 다 왔습니다요. 복순의 등판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사박사박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순이 흠칫하며 세자를 감췄습니다. 복순이냐? 낮게 깔린 목소리의 주인은 수라간 최상궁이었습니다. 10년 전 복순이 쫓겨날 때 유일하게 눈물 흘리며 배웅해 주었던 막역한 사이였지요. 최상궁이 다급히 손짓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김 의관 놈이 벌써 손을 썼는지 검문이 삼엄해. 이 방법뿐이다. 골목 안쪽에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를 가득 실은 수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 속에 숨으라는 말이냐? 세자가 기겁하며 물었지만 복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마 사셔야 합니다요. 어서 들어가십시다. 복순이 먼저 수레 위로 기어 올라가 배추들을 밀어내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자를 조심스럽게 안아 그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좁고 흙냄새가 진동했지만 복순의 두툼한 살집이 세자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든든한 성벽 같았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마라. 최상궁이 거적대기를 덮자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덜컹덜컹 수레바퀴가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세자의 귓가에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마마 제가 다 막아드릴 거구만요. 겁먹지 마셔요. 잠시 후 수레가 멈춰 섰습니다. 멈추시오. 소위문을 지키는 병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수라간 상공이요. 김장용 배추를 드리는 길이네. 최상궁이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병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상부의 명령이오. 쥐새끼 한 마리도 들이지 말고 샅샅이 뒤지라 했소. 거적을 거두시오. 스르릉 창을 고쳐 잡는 소리에 수레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복수는 본능적으로 세자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팍으로 더 깊숙이 끌어안고 몸을 부풀렸습니다. 수상한 낌새가 느껴지는데 확인해 봐야겠소. 병사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푹.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긴 창이 배추 더미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창 끝은 배추 잎을 찍고 들어가 정확히 복순의 왼쪽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긁히는 끔찍한 고통이 뇌를 강타했습니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복순은 입술을 짓씹으며 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녀가 꿈틀하면 품 안의 세자가 발각됩니다. 복수는 창날이 박힌 채로 숨조차 쉬지 않고 버텼습니다. 창끝을 타고 붉은 선혈이 배추 줄기를 따라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쑥. 살점이 뜯겨나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창날이 복순의 어깨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복순은 입안에 살을 씹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지요. 병사가 횃불을 들어 창끝을 비춰보았습니다. 붉은 액체가 흥건했습니다. 복순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서 요동쳤습니다. 이게 뭐야? 병사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복순은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에이, 퇴썩은 배추 진액이구만. 병사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다행히 어두운 밤인 대낮이 식어진 배추의 녹색 물과 피가 섞여 병사의 눈에는 그저 썩은 국물로 보인 모양입니다. 빨리 들어가시오. 냄새나게 시리원. 병사가 손을 휘휘 저으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기익 덜컹. 낡은 수레바퀴가 다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이를 악물고 골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깨가 불에 타는 듯 화끈거렸지만 멈추면 죽음뿐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수라간 뒤편 창고에 도착해서야 복수는 수레를 내려놓았습니다. 저하 나오셔요. 이제 안전합니다. 배추 더미를 치우자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던 세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세자는 나오자마자 복순의 붉게 물든 어깨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복순아, 어깨가 피가. 세자의 고사리 같은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하 스치기만 했을 뿐입니다. 복순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세자는 와락 눈물을 터뜨리며 자신의 비단 속적삼을 거칠게 찢었습니다. 찌익. 나 때문에 미련한 내가 숨어 있다가. 세자가 울먹이며 복순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복순은 성한 오른손으로 세자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울지 마셔요. 저하 제 몸집을 보십시오. 살이 워낙 두터워 뼈까지는 닿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름기만 좀 빠졌을 뿐인걸요. 복순의 너스레에도 세자는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매듭을 꽉 지어 지혈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타타타타. 급한 발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라간 최고 상궁인 최상궁이었습니다. 그녀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한참을 찾았습니다. 최상궁은 세자를 보고 안도하더니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복순아, 큰일 났다. 무슨 일입니까? 상궁 마마님. 전하께서 지금 편전에서 김 의관과 독대 중이시다. 복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 의관은 영모를 꾸미는 김 대감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는 자였습니다. 김 의관이 전하께 탕약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 탕약에 무엇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당장 막아야 해. 세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바마마께 가야 한다, 당장. 아니 됩니다. 저와 밖에는 김 대감의 사병들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최상궁이 세자를 가로막았습니다. 복수는 어깨의 통증을 참으며 생각했습니다. 왕의 수라를 책임지는 자만이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처를 동여맨 비단 천 위로 다시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복순아, 너 몸이. 최상궁의 만류에도 복순은 부엌칼이 걸려있는 조리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수라상을 차려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전하께 올릴 야참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순은 덜덜 떨리는 왼팔을 오른손으로 꽉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김 의관의 약사발보다 제 밥상이 먼저 닿아야 합니다. 서둘러야 해요. 최상궁의 눈짓 하나에 나인들이 화덕에 불을 붙였습니다. 화르륵 거센 불길이 솥단지를 집어삼킬 듯 타올랐습니다. 나른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며 매캐한 연기와 함께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복수는 성한 오른손으로 쌀독을 열었습니다. 뽀얀 쌀을 한 줌 쥐어 맷돌 구멍에 넣었습니다. 물은 안 된다. 타락을 가져오너라. 복순의 외침에 어린 나인이 귀한 타락이 든 항아리를 낑낑대며 들고 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복순은 어깨의 통증을 참으며 맷돌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왼쪽 어깨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갈린 쌀이 우유처럼 하얗게 흘러나와 솥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더 키워야 해 센 불이다. 복순이 소리치자 나인들이 부채질을 더 세게 했습니다. 파닥파닥 부채 소리가 마치 새떼가 날아오르는 소리처럼 수라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솥 안에서 쌀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거품이 터지며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김 의관이 쓴 독을 이기려면 평범한 타락죽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복수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낮에 의인여 몰래 챙겨두었던 말린 약초였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톡 쏘는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최상궁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고3입니다. 마마님 아주 씁니다. 전하께서는 쓴 것을 입에도 대지 않으신다. 그걸 넣었다가 수라상을 엎으시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땀방울이 턱선을 타고 흘러내려 치마폭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하의 혀는 독에 저러 감각이 없습니다. 단맛도 짠맛도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오직 이 지독한 쓴맛만이 전하의 잠든 혀를 깨울 수 있습니다. 김 의관이 쓴 약먹과 같은 성질을 가진 이 약초가 독을 독으로 칠 것입니다. 복수는 망설임 없이 약초 가루를 펄펄 끓는 죽 위로 뿌렸습니다. 치익. 하얀 죽 위로 검푸른 가루가 퍼지며 기묘한 색이 감돌았습니다. 복수는 나무 주걱으로 힘차게 죽을 저었습니다. 어깨 상처가 터져 붕대 위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주걱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은 점점 걸쭉해지며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 되었다. 그릇을 가져오너라. 복순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최상궁이 따뜻하게 데워진 백자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타락죽이 그릇에 담겼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죽이었으나 그 속에는 혀끝을 찌르는 비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거라. 그 행색으로는 편전 근처에도 못 간다. 최상궁이 미리 준비해 둔 수라간 나인의 옷을 던져주었습니다. 복수는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저고리를 벗어 던지고 급하게 비단 옷을 꿰어 입었습니다. 찌익. 옷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생 굳은 일만 하며 억척스레 살아온 복순의 퉁퉁한 몸집에 궁녀의 옷은 턱없이 작았습니다. 어깨선이 꽉 끼어 팔을 들기조차 힘들었고 품은 터질 듯했습니다. 숨을 참아라. 최상궁이 허리띠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숨을 헙하고 들이켰습니다.
스스스. 비단 치마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낯설었습니다. 복수는 머리에 쓴 너울을 고쳐 매고 소반을 들었습니다. 꽉 끼는 옷 때문에 상처가 쓸려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복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하거라. 김 의관의 눈을 피해야 한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라간 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휘잉. 밤바람이 복순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궁궐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 멀리 편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복수는 소반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릇이 달그락거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벅저벅. 그녀의 발소리가 돌바닥에 울렸습니다. 회랑을 지날 때마다 기둥 뒤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김 대감의 사병들이 어디서 지켜보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죽이 식기 전에 전하께 닿아야 했습니다. 편전 앞에 다다르자 지키고 서 있던 내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낯이 익은 차였습니다. 김 대감의 뇌물을 받고 수라간 식자재를 빼돌리던 그 내관이었습니다. 내관은 험상궂은 표정으로 복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멈추거라. 내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귓가에서 북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웬 수라냐? 상감마마께서는 이미 잠자리에 드셨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내관이 몽둥이로 소반을 툭 쳤습니다. 그릇 속에 죽이 출렁거렸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비키시오. 복순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공손한 궁녀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뭐라, 인연이 미쳤구나. 어디 안전이라고 눈을 부라려. 내관이 몽둥이를 들어 올리며 위협했습니다. 복수는 소반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리며 내관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편전 앞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전하의 목숨이 달린 죽입니다. 복순의 서슬퍼런 외침에 내관이 주춤하는 사이 닫혀있던 편전 방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퀴퀴한 약재 냄새와 함께 쇠약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들라하라. 내관은 낭패라는 표정으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어두침침한 방 한가운데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병석의 누운 왕의 곁에는 김 의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의관은 복순을 보자마자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헉. 그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서 임금의 침소에 들어왔으니 귀신을 본 것보다 더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김 의관이 들고 있던 약사발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네, 내년이 어떻게? 복수는 그를 본 채만 채하고 왕을 향해 넙죽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죽을 올리옵니다. 왕이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푹 꺼진 눈두덩이와 앙상하게 마른 광대뼈가 그간의 병세를 짐작게 했습니다. 내 수라를 들지 않겠다 하지 않았느냐? 물러가라. 왕이 손을 휘저으려다 힘이 붙여 이불 위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복수는 물러서지 않고 죽그릇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구수한 콩 냄새가 편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약재에 쓴 냄새를 단숨에 밀어내는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왕의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전하께서 세자 저하 시절 즐겨 드시던 콩죽이옵니다. 한 술만 드시옵소서. 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옛 기억이 떠오른 듯 왕은 떨리는 손을 뻗어 숟가락을 집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김 의관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왕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가 어찌나 급하게 몸을 날렸는지 탕약 그릇이 엎어지며 시커먼 약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는 근본도 없는 수라간 나인입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독을 탔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절대 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김 의관은 왕의 보위를 걱정하는 충신인 양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습니다. 복수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독을 먹이려는 자가 생명을 살리는 죽을 막아서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의관 날이 어찌 거짓을 고하십니까? 독을 탄 것은 제가 아니라. 닥쳐라, 이 요망한 건. 내가 감히 어디라고 주둥이를 놀리느냐. 여봐라, 당장 인연을 끌어내라. 김 의관이 악을 썼습니다. 문 밖에서 내관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병풍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멈췄습니다. 왕의 시선이 천천히 병풍 쪽으로 향했습니다. 십장생이 그려진 병풍이 옆으로 밀려나며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남루한 평복 차림이었으나 그 기품만은 감출 수 없는 소년, 폐세자 이양이었습니다. 향아. 왕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듯 지내라며 강화도로 유배 보냈던 아들이 한양 한복판, 그것도 자신의 침소에 서 있었습니다. 김 의관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향은 천천히 왕 앞으로 걸어와 죽그릇 옆에 섰습니다. 그는 김 의관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독은 이 죽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향의 시선이 왕의 머리맡에 놓인 상소문 뭉치로 향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상소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바마마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몸마저 병들게 한 진짜 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향이 상소문을 왕의 코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 종이 냄새를 맡아 보십시오, 아바마마. 왕은 미간을 찌푸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세하지만 비릿하고 매캐한 향이 났습니다. 이것은 비소 냄새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바마마, 김 의관과 그 일당들이 매일 아바마마께서 읽으시는 상소문에 맹독인 비소를 발라두었습니다. 침을 묻혀 종이를 넘기시는 아바마마의 습관을 이용해 서서히 독이 스며들게 한 것입니다. 편전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왕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나라를 걱정하며 밤새워 읽었던 그 상소문들이 자신을 죽이는 칼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왕의 시선이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은 김 의관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김 의관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전하 억울하옵니다. 세자 저하께서 모함하시는 것이옵니다. 소신은 오직 전하의 옥체만을. 입 닥치지 못할까. 이양이 호통을 치며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김의관 자네가 독약을 구하기 위해 약재상과 주고받은 서찰이다. 네, 이미 모든 증좌를 확보했다. 이래도 발뺌할 셈인가. 김 의관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믿었던 의관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고 쫓아냈던 아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침상 옆에 놓인 장식용검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튀어나왔습니다. 왕의 붉게 충혈된 눈이 김의관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모함이옵니다. 전하, 이것은 모두 저를 음해하려는 간교한 술수이옵니다. 김의관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쿵 소름 끼치는 소리가 침전을 울렸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붉은 선혈이 바닥을 적셨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신이 지난 30년을 오직 전하의 옥체만을 위해 살았거늘 어찌 이런 참담한 누명을 씌우시나이까. 세자 저하께서 쫓겨나신 원망을 이 늙은이에게 풀고 계신 것이옵니다. 김 의관의 목소리는 피 끓는 절규였습니다. 그의 눈물과 콧물이 피와 섞여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덜덜 장식용검을 쥔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늙은 신하는 자신의 병수발을 들며 똥오줌까지 받아내던 자였습니다. 왕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아바마마, 저 자의 악어 같은 눈물에 속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향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김 의관이 약재를 빼돌리는 것을 목격한 궁녀 복순이옵니다. 세자의 등 뒤에서 복순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옷은 낡고 해졌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의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런 천한 것, 어디 감히 주상 전하의 안전이라고 기어들어 오느냐. 내년이 세자와 짜고 나를 모함하려는 것이지. 김 의관이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몸을 일으키려 하자 호위무사들이 창을 겨눴습니다. 철커덕 창날이 부딪히는 서늘한 소리가 났습니다. 복수는 김 의관의 살기 어린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납작 엎드려 왕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인 죽을 죄를 지었으나 한 말씀만 올리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왕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후욱 가슴 통증이 밀려왔지만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보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증거는 멀리 있지 않사옵니다. 바로 전하의 혀끝에 있사옵니다. 복순의 말에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웅성웅성 신하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감히 지존에게 혀를 놀리라니 이는 능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뭐라, 내 혀끝이라니. 그게 무슨 망발이냐. 지금 당장 김 의관이 올린 그 상소문의 글자를 혀로 맛보시옵소서. 정적사 찬물을 끼얹은 듯 침전이 고요해졌습니다. 상선 내관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전하께 더러운 먹물을 핥으라 하느냐. 여봐라, 당장 저 미친년을 끌어내라. 김 의관이 때를 놓치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십시오, 전하, 미친년입니다. 독이 든 약을 먹이려다 실패하니 이제는 주술을 건 종이를 먹이려 하는 것입니다. 당장 목을 쳐야 하옵니다. 복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주섬주섬 노수저 하나를 꺼냈습니다. 짤그랑 그리고는 바닥에 엎어진 타락죽 그릇으로 기어갔습니다. 하얗게 쏟아진 죽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멈추거라, 무엇을 하는 짓이냐. 이향이 무사들을 제지했습니다. 두어라. 복수는 바닥에 흐른 타락죽을 숟가락으로 떴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뿔꺽 목 넘김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이 타락죽은 소인이 새벽부터 정성을 다해 끓인 것이옵니다.
곡은 이 죽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복수는 다시 한번 죽을 떠서 삼켰습니다. 꿀꺽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하께서는 매일 드시던 타락죽에서 미세한 쇠맛과 쓴맛을 느끼셨을 것이옵니다. 김의관은 그것이 기력을 돋우는 약재라 속였으나 실은 비소와 수은을 먹물에 개어 종이에 적신 뒤 그것을 죽게 풀었던 것이옵니다. 왕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최근 들어 타락죽을 먹을 때마다 혀끝에 남던 찝찝한 쓴맛을 김의관은 그것이 귀한 약재인 사양의 맛이라 했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들어 왕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 상소문 또한 김의관이 평소 쓰던 그 먹으로 쓴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그 맛을 기억하신다면 단번에 아실 것이옵니다. 만약 맛이 다르다면 제 목을 당장 베시옵소서. 아니옵니다. 거짓말입니다. 전연이 요설로 전하를 현혹하고 있사옵니다. 김의관이 발악하며 왕에게 기어가려 했습니다. 탁이향이 발로 김의관의 어깨를 걷어찼습니다. 김의관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 쥐어진 꼬깃꼬깃한 상소문검은 글씨들이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독사처럼 보였습니다. 왕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하 부디. 복순이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읍소했습니다. 왕은 결심한 듯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는 상소문을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비릿한 먹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그것을 입에 대시면 아니 되옵니다. 김의관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혀를 내밀었습니다. 붉은 혀끝이 검은 글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침전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흡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긴장된 순간 종이와 혀 사이의 거리는 이제 한치도 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혀끝이 마침내 검은 먹물이 배어있는 충자 위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혀끝을 스치자마자 왕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찌르.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전율이 혀뿌리에서부터 목구멍까지 순식간에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향긋한 송진 무게향이 아니었습니다. 혀를 마비시키는 듯한 알싸함, 그리고 뒤이어 밀려오는 역겨운 비린내였습니다. 왕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맛은 분명 며칠 전 복순이 올렸던 타락죽에서 났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혀끝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우. 왕은 황급히 입안에 머금었던 것을 바닥에 뱉어냈습니다. 퇴. 검붉은 타액이 용상 아래 화려한 비단 깔개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먹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생명을 갉아먹으려 했던 죽음의 액체였습니다. 침전 안에는 죽음보다 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내관과 궁녀들이 숨을 멈추고 왕의 입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손에 들고 있던 상소문을 구겨버렸습니다. 파스락. 종이 구겨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왕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곁을 내주었던 의관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인호. 왕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놈이 감히 짐을. 왕은 구겨진 상소문을 김의관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김의관의 이마를 강타하고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전 전하 오해이시옵니다. 그것은 그저 먹물일 뿐이옵니다.
저 천한 것에 모함이 옵니다. 김 의관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절규했습니다. 쿵쿵쿵.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지만 왕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해라, 먹물이라. 그렇다면 내 놈이 핥아보아라. 내 놈이 쓴 그 충성충자가 진정 먹물로 쓴 것이라면 지금 당장 내 놈의 혀로 핥아 증명해 보란 말이다. 왕의 호령이 침전을 뒤흔들었습니다. 김 의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 뭉치를 집어들려다 멈칫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마 종이를 입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종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서 할지 못할까. 세자 이항이 나서며 호통을 쳤습니다. 김 의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자백이었습니다. 여봐라 금군은 어디 있느냐.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굳게 닫혀있던 침전문이 박살날듯 열렸습니다. 쾅. 어명이다. 대역죄인 김상궁을 당장 포박하라. 당자. 갑옷을 입은 금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철그럭. 무거운 갑옷 소리와 함께 서슬퍼런 칼날이 김 의관의 목을 겨눴습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이것은 음모입니다. 누군가 제 먹물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김 의관은 금군들에게 팔이 꺾인 채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복순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털썩. 복순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살았다. 전하께서 사셨어.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구겨진 상소문에 머물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서책에서 보았던 그 독초의 그림과 냄새, 그것을 기억해 낸 자신의 기억이 왕을 살리고 자신을 살렸습니다. 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용상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 놈을 믿었거늘, 내 병을 고쳐주겠다던 내 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거늘. 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금군들이 김 의관을 완전히 제압하여 끌고 나가려는 찰나였습니다. 크하하하, 그래, 내가 죽을 줄 알았더냐? 끌려가던 김 의관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기괴하게 번들거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 했던가요? 김 의관은 짐승 같은 괴력을 발휘해 자신을 잡고 있던 금군 하나를 밀쳐냈습니다. 우당탕. 이대로는 못 간다. 갈 때는 가더라도 혼자서는 안 가지. 김 의관의 손이 번개처럼 자신의 소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이성을 잃은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위험하다. 전하를 호위하라. 세자 이항이 다급하게 외치며 왕의 앞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관의 손은 그보다 빨랐습니다. 슉.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의관의 소매에서 튀어나온 것은 가늘고 긴 은빛 독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왕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전하. 복순의 비명 소리가 침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왕의 눈동자에 날아오는 은색의 섬광이 비쳤습니다.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침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은빛 독침은 왕의 목이 아닌 다른 곳에 박혔습니다. 왕의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그림자. 바로 호위대장 강인우였습니다. 강인우가 외마디 신음과 함께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왼쪽 어깨에 가늘고 긴 독침이 깊숙이 박혀 부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대장 강대자. 왕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강인우의 어깨 주변으로 시커먼 도끼가 거미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얼마나 독한 독인지 상처 부위에서 치익하고 살이 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김 의관은 그 틈을 타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금군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처박았습니다. 이놈 내놈이 정령 영모를 꾸미고도 살기를 바랐느냐. 놔라 이거 놓지 못해. 으하하하 다 같이 죽는 것이다. 저 독은 해독제가 없어 천하의 명이라도 못 고친단 말이다. 김 의관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발악했습니다. 강인우의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가고 입가에는 검은 거품이 보글거렸습니다. 어이들이 달려왔지만 독의 기세에 질려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비켜요. 다들 비키란 말이에요. 그때 복순이 다급하게 어이들을 밀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까 세자의 탕약을 다리고 남은 약재 찌꺼기와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말린 약초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무례한 것, 어디 감히 어이들을 밀치느냐. 한 늙은 의관이 호통을 쳤지만 복순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예의를 따질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순은 주저없이 말린 약초 한 줌을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우저구저. 그녀는 턱이 빠져라 약초를 씹었습니다. 입안이 얼얼하고 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씹어 으깬 약초 덩어리를 뱉어내 강인우의 시커멓게 변한 상처 부위에 척하고 붙였습니다. 강인우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었습니다. 참으셔야 해요. 독을 빨아내야 산단 말이에요. 복수는 약초 반죽 위를 손바닥으로 꾹 눌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붉게 죽어가던 피부에서 시커먼 독물이 약초 반죽으로 스며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치익. 약초가 독을 빨아들이며 하얀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복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다시 새 약초를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삼키면 안 돼 뱉어야 해. 그녀의 입술도 도끼에 닿아 살짝 부르텄지만 복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약초를 갈아붙이자 강인우의 거칠던 숨소리가 점차 평온해졌습니다. 얼굴에 돌던 햇빛이 사라지고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다. 호위대장이 살았어. 지켜보던 내관 하나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바닥에 제압당에 있던 김 의관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무슨 약초길래 내 비장의 독을. 김 의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다 힘이 풀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복순이 이마에 땀을 훔치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힘조차 없었지요. 왕이 천천히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과인과 세자, 그리고 충직한 신하까지 살렸구나. 왕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났습니다. 궐안은 몰라보게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김 의관과 그를 사주했던 일파는 모두 추포되어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상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처형을 면치 못하게 되었지요.
세자 이양은 복순의 탕약 덕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던 걸음걸이에는 다시 힘이 실렸고 눈빛은 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전에서는 논공행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떡장수 복순을 들라하라. 내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복순이 쭈뼛거리며 대전으로 들어섰습니다. 디단옷 대신 깨끗하게 빤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었지만 그 어떤 관리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복순이 넙죽 엎드렸습니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왕이 옥좌에서 내려와 복순의 앞에 섰습니다.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조정 신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복순아 고개를 들어라. 복순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의 인자한 미소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내 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리고자 한다. 왕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선언했습니다. 너를 내의원 수석 어의로 임명하노라. 또한 정삼품 당상관의 품계를 내릴 것이니 궐에 들어와 세자와 과인의 건강을 살피도록 하라. 예. 편전이 술렁거렸습니다. 천민 출신의 여인을, 그것도 떡장수를 수석 어의에 앉히다니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왕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놀라운 것은 복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고, 전하 당치도 않습니다요. 저는 그저 떡이나 빚고 약초나 캘 줄 알지 의술이라곤 배운 적도 없는 무식한 여인네입니다. 허허, 겸손해할 것 없다. 내가 보여준 의술은 웬만한 어의보다 낫지 않느냐? 아니옵니다. 전하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원도 훌륭하지만 저는 사람의 마음을 배불리는 떡장수가 좋습니다요. 복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떡 하나 건네면 그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데 저는 그게 벼슬보다 더 좋습니다. 궐안은 너무 무섭고 답답해서 저는 못 삽니다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왕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마다하고 떡장수로 남겠다는 그 소박하고 단단한 마음이 기특했기 때문이지요. 으하하하, 그래. 내 말이 맞다. 마음을 배불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술일지도 모르지. 왕은 눈물을 훔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소원은 무엇이냐? 무엇이든 한 가지만 말해보거라. 내 기필코 들어주마. 금은보화를 원하느냐? 아니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원하느냐? 복순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배를 문지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꼬르륵 소리가 편전에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헤헤, 전하 사실은 제가 며칠 동안 맘을 졸이느라 밥을 통 못 먹었거든요. 복순이 침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수라간에서 만든 떡이나 좀 맘껏 먹게 해주십시오. 임금님이 드시는 떡은 얼마나 맛난지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남은 건 집에 있는 어머니께도 좀 싸가면 안 될까요? 으하하하. 엄숙해야 할 편전이 떠나갈 듯한 호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은 배를 잡고 눈물까지 흘리며 웃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내관도 도승지도 차마 웃음을 참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지요. 천하를 호령하는 임금 앞에서 고작 떡이나 실컷 먹게 해달라니요. 그것도 집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 싸가겠다니. 이보다 더 순박하고 효성 지극한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다 좋아. 내 너의 그 기특한 효심과 욕심 없는 마음에 감복하였노라. 여봐라 수라간 상궁을 들라하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문이 벌컥 열리고
상공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 궁에서 가장 맛있는 떡을 종류별로 다 쪄오너라. 우리 의녀가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히 준비해서 비단 보자기에 싸주도록 하라. 복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으며 해벌쭉 웃었습니다. 아이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요. 그녀의 둥글 넓적한 얼굴에 핀 웃음꽃이 궁궐의 그 어떤 화려한 단청보다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한양 양화나루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였습니다. 밭전엔 떡시루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골목 어귀까지 구수하게 퍼져나갔지요. 자, 줄을 서시오. 줄을 새치게 하면 국물도 없소. 아니, 이복의 복순네 떡집이 대체 어디요? 세자 저하를 살려냈다는 그 신통방통한 떡 좀 맛보러 왔는데 저기 저 김이 펄펄 나는 곳 안 보이시오. 벌써 줄이 10리는 뻗었네 그려. 복순의 떡집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시작한 작은 가게였지만 이제는 세자를 살린 떡집이라 불리며 한양 바닥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가 되었지요. 가게 안쪽에서는 떡 맺히는 소리가 쿵덕쿵덕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라, 저기 떡 나르는 사내 좀 보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손님들이 수근거리는 곳에는 한쪽 팔에 굵은 흉터가 남은 사내가 묵묵히 쌀가마니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1년 전 복순을 의심하고 가로막았던 호위대장 강인우였습니다. 관직을 내려놓고 자청하여 복순의 떡집 일을 돕고 경호를 맡은 것이지요.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전과 달리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장님, 아니 형님 쌀가마니 여기다 두면 됩니까요? 점원이 묻자 사내, 아니 이제는 떡집 일꾼이 된 그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둬라. 복순이가 쑥떡을 칠 테니 쑥도 깨끗이 씻어두고. 그때였습니다. 장터의 소란스러움을 뚫고 비단 옷을 차려입은 훤칠한 도련님 하나가 부채를 접으며 떡집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저 귀한 집 자재려니 생각했지만 그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서려 있었지요. 바로 건강을 되찾은 왕세자 이양이었습니다. 이양은 익숙하게 떡판 앞으로 다가가 갓 쪄낸 인절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콩고물이 듬뿍 묻은 떡을 한 입 빼어 물자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이 맛이다. 바쁘게 떡을 썰던 복순이 그 목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나 도련님, 아니 저하께서 여긴 어인 행차십니까요? 복순이 화들짝 놀라 떡칼을 내려놓고 절을 하려 하자 이양이 급히 손을 저어 말렸습니다. 쉿, 여기서는 그냥 단골 손님이라 부르거라. 그나저나 복순아, 궁궐 수라상에 오르는 떡보다 내가 만든 이 떡이 훨씬 맛이 좋구나. 대체 비결이 무엇이냐? 이향의 칭찬에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복순은 쑥스러운 듯 통통한 손으로 앞치마를 문지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헤헤, 별거 있습니까요? 저하 그저 드시는 분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 그 진심 하나 꾹꾹 눌러 담았을 뿐입니다요.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미련한 곰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 하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손길과 진심을 가진 복수는 이제 조선 팔도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 떡 나옵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복순이 찜기 뚜껑을 열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김 사이로 갓 쪄진 뽀얀 백설기가 탐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지요.
복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떡을 쟁반에 가득 담아 활짝 웃으며 손님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모두들 배불리 드시고 힘내세요.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가는 복순이네 떡입니다요. 화면 가득 채운 하얀 떡 위로 복순의 환한 미소가 겹쳐지며 장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떡집의 구수한 냄새와 함께 하늘 높이 퍼져 나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